앞에 시간에서 자동과 뭐에 관한 얘기 했었습니까? 등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계약 같은 경우죠. 무슨 계약이요? 자, 매매계약 하게 되면 등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무슨 건? 가서 이거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죠.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가 있었습니까? 아까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이것도 20년 완성되면 등기 요구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땅에 누가 와서 경작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돼요? 네? 앞에 가서 뭐야? 무릎 꿇린 다음에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를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취득 시효를 중단을 시켜야 돼. 아시겠어요? 제일 약 올리는 중단이 뭘까요? 19년 11개월 때 중단시키는 거. 가끔 토지를 샀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취득시효 완성됐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300억 토지를 돈을 주고 샀는데 1년도 안 돼 나타나가지고 토지 달라, 이거 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살 때는 가서 뭘 해야 돼요? 임장 활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현장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누가 거기서 뭐 하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돼요?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현장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중개를 한다 하더라도 화면에서 뭐 아무리 좋은데 봐줘봐야 결국은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본인이. 그 중개업은 잘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뭐 한다?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임장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단시켜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문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유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됐을 때가 아니라서 뭐 했을 때다?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쪽은 매매 등기하는 것은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응? 이건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쪽에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 당사자 의사 묻는 것이 아니니까 이쪽은 뭐다? 법률의 뭐다?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다음 이쪽은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이어받는 거니까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그런 얘기고. 취득시효 완성됐어. 등기하는 것은 이어받는 걸까요? 법률 규정 처음 취득일까? 무슨 취득이다? 이렇게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뭘 해야지 취득한다? 전부 다 등기 취득이잖아요. 등기 취득.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자동이 하나 있어야 된다. 자동. 그래서 이게 몇 조고? 186조가 있고 이게 숫자상 245조고 이 중간에 몇 조가 하나 있다? 187조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아까 무슨 형? 그래요. 상수형 어디 살아? 네, 경기 살아놓고 연습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책자에 보시면은 183페이지 가볼게요. 자, 2번, 가로 1번의 법률 행위란 말 있죠? 그죠? 나와요? 183페이지. 2번, 파란 글자, 가로 2번 법률 행위 있죠?
물건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 의사 표시, 별에 의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물건에 대한 매매, 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자가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뭐하거나, 자, 거기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까 이 소유권 포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렸더라? 아니, 아까 던져버렸잖아. 모두 포기하고 점유권 포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소포 아니야, 소포.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행위죠. 단독행위니까. 이랬어요? 자, 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은 이를 공시 알려야 되는데, 부동산 물건 변동은 뭐 해야 되고요? 등기. 동사는 뭐 해야 된다? 인도. 인도가 다른 말로 네 글자, 점유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뜻이 뭐라고요? 이전. 가게 가서 돈 주고 물건 받죠? 인도 받잖아요. 부동산은 뭐 가지고? 등기. 동사는 뭐다? 인도. 점유 이전. 그 밑에 법률 규정. 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뭐야?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물건 변동 아니에요. 그걸 법률 규정이라 한 것 뿐이죠. 생기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법률 규정 물건 변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뭐 하거나 신축,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속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쭉 얘기해 보세요. 아까 181조 있었던 거 왼쪽 여백에 쓰세요. 뭐라고? 알아서. 무슨 형?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진수 판결,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자,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서 뭐도 있어요? 취득시효. 있었죠? 소멸시효, 모지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상속. 이 첨부에 아까 대표적인 아까 무단 식재였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물건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나 인도 없이도 효력이 뭐 한다?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취득시효로 인한 경우에는 뭐 해야지만이?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죠. 뭐? 매매, 등청, 등기, 취득이죠. 점유, 취득, 시효, 등청도 등기해야 취득이지. 그럼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있다. 이렇게 연상하면 틀이 잡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법률행위는 가서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 그죠? 이걸 알린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등기했을 때 취득해요? 잔금 줬을 때 취득해요? 응? 등기죠. 그럼 우리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185페이지 보시면은 맨 꼭대기에 2번에 1번만 체킹하세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대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주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 잔금 줬을 때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고. 뭐래 된다고요? 등기했을 때 넘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달라요.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취득한다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뭘 해야지만이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다? 그냥 형식주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형식은 형식 갖추느라고 시간이 걸리니까 뭐다? 신속하지 않지만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니까 신속하지만
이 거래 안전은 좀 불안전하죠. 이랬어요? 의미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시를 갖췄는데 공시를 신뢰했는데 보호를 해줄까 말해줄까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나옵니다. 무슨 원칙이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공시가 뭐가 있었죠? 부동산은 뭐 가지고 알리고, 부동산은 등기를 가지고 알리고, 동사는 인도, 현재 뭐 하고 있는 거? 점유하는 것이 공시죠. 자, 그런데 가끔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대리인이 정신 나갔나 봐요. 지 이름 앞으로 뭐 한 다음에 지 이름 앞으로 등기 친 거예요. 무슨 뒀다고요? 등기 친 거예요. 그러면 형식상 주인이 밖에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을이 이걸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요? 응? 매매해서 등기가 누구로 넘어갔다? 병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을은 먹고 튀었습니다. 먹고 튄 자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자끼리 싸우죠. 갑은 병한테 가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니, 이게 무효 등기니까 너도 무슨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병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은 다 자기 입장만 있잖아요. 병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무효 등기라 할지라도 내가 등기부 보고 거래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비록 무효 등기지만 나 이 등기를 뭐 했기 때문에 믿고 한 나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은 뭐죠? 무효이므로 따라서 무효 이렇게 해요. 이쪽은 무효이지만 그러나 내 등기는 유효할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 틀린 거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 들은 다음에 한쪽 편 들어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누구 편 들어줄까? 을? 을이 여기서 왜 나와? 갑이야 병이야? 응? 이유는 또 머리 굴리는 소리 들린다. 꽝꽝. 갑을이 뭐면 꽝이면 병도 뭐다. 병이 뭐라 할지라도 몰랐던 알았던 뭐다. 꽝꽝. 그게 우리 민법의 뭐다? 대원칙이라고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뭐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갑을이 꽝인데 병이 선이는 꽝을 안 치고 누구만? 아기만 꽝 치는 데가 있지. 어디다? 별들의 전제. 의사표시 영역만.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총칙에서는 어디서? 그러니까 의사능력 무효는 다 꽝꽝. 행위능력 취소도 무효 만든 다음에 선이 악이 묻지 않고 꽝꽝. 당사자 전부 다 꽝꽝입니다. 화가적타도 꽝꽝꽝. 다 꽝꽝꽝이죠? 어느 영역만? 별들만. 처음에 갑이 이 조동아리 잘못 놀린 죄가 있잖아요. 왜 빈말을 하거나 왜 짰냐 말이에요. 그때 갑을이 무효가 되더라도 병이 원래는 꽝이어야 되는데 병은 누구는 보여주자. 아기는 보여주지 않자.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놓고서 연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하나 가서 외우고 까먹고 이렇잖아요. 판을 놓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은 꽝이면 뭐다? 그럼 적극가당 이중매매는 어디서 놀았죠? 적극가당 이중매매는 10가지 중 어디에 있었을까? 적극가담 이중매매. 어디 있었을까? 힌트 드릴게. 목적에 있어. 힌트 드렸어.
목적이 있었다고 힌트 드렸어. 자, 절대적 무예요, 상대적 무예요? 꽝일 때 다 꽝꽝 되는 거. 그 절대적이야. 어디가 아니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탈법 행위가 무효입니다.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탈법이 통정이 있어요? 의사표시 있어요? 어디는 안 있어. 의사표시 안 있잖아. 그게 뭐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분, 저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가지 능, 단통, 작사, 확가적다 했을 때, 첫 번째 능 절대적, 두 번째 능 절대적, 단통, 작사는 상대적, 확가적다는 전부 다 절대적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가 꽝이니까 모두 꽝이다. 다 꽝꽝이다. 그게 우리나라 법 태도야. 꽝꽝. 그래서 이걸 갖다가 표시한 말이 뭐예요? 병이 이 등기를 뭐했다 하더라도, 믿었다 하더라도, 이 공시를 뭐했다 하더라도, 응? 이 공시를 뭐했다 하더라도, 공시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그러니까 말을 붙인 거예요. 등기에는 뭐가 없다. 별거 없어요. 가불이 꽝이면 병이 선한 묻지 않고 뭐다? 꽝꽝.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없고 누가 슬픈 거예요? 갑이 병 슬픈 거예요. 병 완전히 뭐 됐다? 한 글자 말할 수가 없어. 돈 사가지고 5억 주고 샀는데 갑자기 진정 나타나서 꽝꽝거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그동안 뭐 했어요? 점유했지. 응? 그동안 인테리어 했는데 5천만 원 인테리어 했는데 호텔 같았는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됐지. 인테리어는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있어. 본권 아닌 점유자로서 본권 회복자한테 뭐다? 인테리어 비용, 유익비 상한 청구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 주겠지. 여기서 당연히. 점유자 회복자가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 사람 또 이거 뭐 하다가 돌려보세요. 돌려봐. 아까 지 거 아니었네. 타인 물건을 부동산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쭈르르르 뭐야? 인테리어 비용 채권, 달라는 채권 가지고 무슨 권? 그럼 5천만 원 준다 하더라도 지금 5억, 4억 5천 날라갔잖아. 누구 잡으러 다녀야 돼요?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 잡아도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꽝이면 뭐다? 꽝꽝. 그래서 등기에 뭐가 없다. 자, 근데 동산 거래는 빈번하죠. 예? 갑이 노트북이 있는데 을이 와서 빌려달래요. 알았어, 사용대차 했어요. 무슨 대차? 을이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조용히 빌려서 다가 돌려줄 거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병한테 뭐해 또? 팔고 또 도망가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도망갔잖아요. 그럼 이 병은 이 점유라는 공시를 신뢰했어 안 했어요? 어차피 점유하니까 주인도 착각할 거 아니에요? 공신력 있을까 없을까? 동사는 있어. 동사는 거래가 뭐하므로? 빈번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울어요? 누가 웃어? 병이 웃고 갑이 슬픈 거예요. 이제 누가 바빠져요? 이제 갑이 누구 잡으러 다녀야 돼요? 여긴 누가 잡으러 다녀야 돼요? 여기서는 병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이랬어요? 근데 이쪽은 이 제목이 선의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인데 우리는 동산을 가지고 놀아요. 주로 부동산 가지고 놀아. 시험에 안 나와요. 이쪽은 거의. 모의고사 때 가끔 나와. 그러니까 몰라도 뭐 한다?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서 또 보는 사람이 있어. 다른 선생님 설명하던데요?
그건 그 선생님 설명은 난 설명 안 한다고. 때가 되면 뭐야, 문제 풀이할 때 그때는 한번 얘기하면 되는 거고, 굳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웃어? 병 슬픈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 안 할까? 가끔 일어나요. 중개 잘못해가지고 이제 시달릴 거예요, 잘못하면. 중개업자가 낑겨 있으면 이제 이 병이 맨날 누구 괴롭힐 것 같아요. 맨날 괴롭힐 거 아니에요. 골치 아파요. 자, 그것이 186페이지 가시면 가서 조용히 가서 그 사례 한번 읽어봐요. 네? 거기 2번 있죠. 등기 공신력을 뭐 하는 경우. 그게 꽝꽝이에요. 뭐라고? 갑, 을 등기가 무효 등기면 병 등기도 뭐다? 꽝꽝.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선이랄지도 보호를 못 받아요. 이해됐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까 했던 거, 아까 186페이지 주문 2개 있었죠. 아까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매매 등청 등기가 있고 점유 취득 시효 등청 등기가 있고 중간에 무슨 취득이 있어야 된다? 자동. 자, 우측 거 보세요. 가로 1번에 원인 행위 실효한 물건 복귀 있죠. 자, 파란 글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채권 행위가 해제가 됐죠. 해제는 1, 2, 3, 4 중에서 4번을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해서 등기까지 쳤는데 그 계약이 4번에 해제가 되면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 등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언제 복귀한다.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고 그랬죠. 우측 빈 여백에 쓰세요. 자동 복귀 밑에다가 말소 복귀 둘 중 하나죠. A는 자동 복귀고 B는 뭐다? 말소 복귀입니다. 어느 게 맞아요? 말을 길게 하세요. 말소 복귀가 아니고 뭐다? 자동 복귀. 해놓고 거기다 이제 유인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시험에 유인성 문서는 안 나와요. 파란 글자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88페이지 가로 1번 제목만 설명드릴게요. 등기에 무슨 요건? 형식적 유효권이 있었죠? 그죠? 그럼 아까 이건 등기법하고 합치가 돼야 되죠. 부동산 등기 형식에 맞춰서 등기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이 있죠. 요건 아까 186조 법률행위 내용하고 등기가 뭐 해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하고 등기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장 생긴 모습들을 갖다 막 지그재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아까 힘들면 어떡하라고 그랬지? 그냥 넘겨도 상관없어. 다만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건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190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중간 생략 등기는 설명드려야 돼. 무슨 등기야?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지금 186조에서 무슨 행위가 있고요? 응? 법률 행위가 있고 뭐다?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일치해야 돼, 안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권 변동 과정이 누락됐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코스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매매하게 되면 을은 뭐가 발생해요? 갑한테 등기 해달라 요구할 수 있죠. 무슨 청구권? 이따 가정할게요. 그럼 다시 또 을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또. 병한테 이렇게 팔려면 원래 어떻게 되죠? 정상 코스가 갑 등기가 이렇게 간 다음에 아니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매매했으니까 다시 병한테 뭐 하면 되는 거야? 매매했으니까. 병도 뭐 하면 되는 거야? 등기해야 될 거야. 정상 코스가 이렇게. 그죠? 이때 을은 어떤 꾀를 낼까요? 네가 한번 등기하게 되면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잖아. 등기 관련된 거. 그죠? 그러면 이 세금을 좀 뭐 하고 싶을까? 이제 절세하고 싶지. 을이 좀 표현은 절세지.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탈세 아니야, 탈세. 무슨 세? 탈자 나와서 탈세 뭐 나왔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강박, 강탈의 비명 지르다. 얘기한 적 없나? 들은 적이 없다고요? 강박. 그 다음에 강제 집행. 탈세. 비자금 소극적 은닉. 명의신탁. 우리가 타당성이 있었죠. 뭐도 있었고요? 타당성은 불법 원인 급여 이다가 되지. 근데 불법 급여 원인 이다 아니다 나눠야 되지. 불법 원인 급여가 못 돌려봤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판례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여기서 강박. 쓰지 말고 듣고 흘려 그냥 강박. 강박은 사기 강박에서 놀아야 되는 거지 타당성 노는 게 아니야.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탈세. 양도소득세 빼먹기 위해서 양도 빼먹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쓰는 경우 있지. 그죠? 또 뭐 있을까? 강박, 강탈, 비명, 비자금, 소극적 은닉, 그다음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다? 타당성 소속이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뭐다? 아니다. 에? 그냥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뭐 빼먹고 싶은 거예요? 세금 빼먹을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그것도 머물지 마시고 잊어버리고. 그럼 빼먹고서 이렇게 해서 등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마치 뭐 한 것처럼 또 꾸밀까요, 여기서? 어? 매매한 것처럼 꾸며댈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진짜 매매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등기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이렇게 할 때 갑도 뭔가 좀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 중간자 등기를 생략하고 넘어간다 이야기. 아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걸 하라고 돼 있을까? 하지 말라고 돼 있을까? 국가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어디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내. 미등기, 등기 안 하고 전매하는 거. 뭐 하는 거? 등기 안 하고 대파는 전매 행위. 금지하는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 규정을 만약에 뭐 하고, 위반했을 때, 뭐 했을 때? 행위자들은 전부 다 뭐 하면 돼? 처벌받겠죠. 예? 처벌받아도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이 계약 있죠. 이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처벌해서 세금만 다 걷어내고 어차피 등기는 그대로도 상관없잖아요. 이걸 굳이 다시 일로 갔다 올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을 뒀는데 만약에 뭐 하면 처벌은 하지만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기로 갑을이 뭐가 되고 합의했고 또 을 병할 때 그렇게 하기로 뭐 했다? 합의했단 말이야. 예? 갑도 을한테 해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을도 병한테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갑이 병 얼굴 보니까 뭐야? 밥맛이 없어. 갑자기 해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 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받고 말이니까 갑자기 겁이 날 수도 있잖아. 갑자기 이 갑이 뭐야?
아유, 안 되겠다. 그럼 전원 합의가 없는 거죠. 그럼 직접 달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이미 돈 받았지. 잠깐만, 가버렸지. 등기 쳐서 출생할까, 안 할까? 아니, 귀찮잖아. 알아서 하러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 받으면 그걸 끝이야. 이때 전원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등청을 뭐 한다? 갑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 이걸 뭐라 한다? 대위 청구한다. 뭐 한다? 자, 그럼 대위 청구했을 때 다이렉트로 오는 게 맞을까? 에? 여기 들렸다 오는 게 맞을까? 대위 청구 뜻은 이렇게 행사해서 바로 오는 것이다, 아니다, 이리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오는 거다. 생각했어요.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잘 모를 때는 국가는 뭐다? 계속 뭐 한다?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국가는 자꾸 과세 집어넣잖아요. 화가 나잖아. 그러고 슬그머니 들여가지고 뭐야? 저번에 보니까 세번 쓰면 짠할 때는 뭐 한다? 살짝 면제해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금 걷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대위가 뭐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와야 돼. 그래야지 뭐거든. 쓴 거지. 그래서 전원 뭐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전원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대위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전원 뭐가 있으면 그때는 뭐다? 직접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전원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yes 해주면 뭐 하면 돼? 바로 들어가면 되지. 이해됐어요? 키워드가 뭐다? 전원 합의가 없는, 여기 포인트를 잡아드려요. 두 번째, 이게 만약에 허가 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에서 만약에 중생 등기다 그러면 이거 부호 받을까 안 받을까? 허가 지역에서 이건 중생 등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용서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원래는 이 허가 지역은 옛날에 국토 이용 계약 국계법인가? 거기서 논의했다가 이 허가 지역이 여러분 중개사법으로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서 지금 넘어가 있어요.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를 만약에 했다면 이게 용서받을까 용서가 안 될까?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했다는 얘기는 허가를 빼먹었다는 얘기지. 요거 허가 빼먹고 매매한 것처럼 해서 허가에서 맡았다는 얘기지. 허가 지역에서 뭘 빼먹었다는 얘기는? 허가 빼먹으면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때는 이 사법상 개혁은 어떻게 된다? 따라하세요. 이건 어떻게 될까? 무효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허가 지역 모르세요? 얘기 안 했나? 또 모른 척하고 있네. 허가 지역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 하게 되면 뭐 맡으란 얘기예요. 매매할 때마다 뭐 맡아라? 허가 맡으라는데 허가 안 받고 계약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 아닐까? 그죠? 자, 이래놓고 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해둔 말이, 중생 등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지역? 허가 지역 중생 등기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한다. 무슨 등기요? 보통 허가 지역이 아니죠.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뭐다? 유효. 허가 지역의 무슨 등기는? 중생 등기는 뭐다? 무효.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 가시면 책자 190페이지
중간에 등기의 유효성 있죠? 네? 이렇게 선 두 개가 돼 있어요. 딱. 선 두 개 있죠? 첫 번째 선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오죠? 그래서 파란 글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 할 수 없다.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다 쓰세요. 이건 단속 규정. 단속 규정. 무슨 규정? 190페이지. 무슨 규정? 그럼 단속 규정 걸리면 처벌받죠. 그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근데 그 밑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해놓고 파란 글자 가면 그냥 무효라고 바로 들어가 있지. 요건 왼쪽에다가 효력 규정. 무슨 규정? 그럼 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올까?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어딜까? 바꿀까? 효력, 법규, 단속, 법규 같은 예 전부 다. 적법성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세요? 그래서 적법성에서 강행법규 위반됐을 때 처벌은 받아도 계약은 유효한 게 무슨 법규고, 단속법규고, 처벌도 하고 효력도 없는 게 무슨 법규? 효력법규. 그래서 허가지역 중생등기 8글자 적어놓고 연습하는 거야.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뭐고?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허가를 빼먹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 이쪽은 무슨 규정? 단속법규, 단속규정. 이쪽은 효력법규, 효력규정. 적법성에서 논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시면 등기 청구가 있습니다. 자, 제3자 합의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합의해? 갑을 예스, 을병 예스, 갑병 예스가 됐을 때 뭐 한다? 직접. 그럼 그 밑에 보면 제3자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대유지 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 지역 중생 등기 해놓고 전원 합의가 있다 없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 정도에서 한번 큰 의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87조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195페이지는 설명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들어갈 것이 201페이지 가세요. 자, 201페이지 가시면 거기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무슨 권? 자, 매매계약에 등기 청구권도 있고 취득시에 등기 청구권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2번에 1번에 뭐로 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판례 제목이 뭐죠? 네, 매매 계약에 뭐예요? 등기 청구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스토리 만들어 드릴게요. 자, 갑을이 매매를 했다. 갑을이 뭐 했다고요?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무슨 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경작만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응? 을의 제목이 뭐죠? 을 제목 미등기 매수인.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권이 없다? 말이 짧네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고 본권 아닌 무슨 권만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했던 내용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경작하고 있다가 이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공영징수. 무슨 징수?
보상금이 300억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갑한테 주겠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가서 등기를 해야지 보상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등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다? 정상 코스. 다시 매매 계약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과거에 매매 계약이 있으면 다시 매매 계약에 뭘 가지고 등기 청구 가져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치면 되는 거죠?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이 매매 계약 서류가 없어요. 네, 경작한 지가 30년이에요. 몇 년이요? 과거에 30년 전 매매 계약 서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했었죠? 그럼 아까 했던 거 있죠? 뭐? 그렇죠.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 자, 언제 취득해요? 자동이에요? 등기요? 그럼 다시 나왔나? 아까 그 얘기가. 아까 있으면 자동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둘 다 뭐 해야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까 뭐 했어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쪽은 승계가 아니고 뭐야? 법률규정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하나 있으면 좋다.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제목 했던 거.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을 걸게 되면 이 제목이 뜨지 않을까. 됐죠? 그러면 여기 매매계약 등기청구권 던지게 되면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냥 채권적 청구권 하세요. 무슨 권? 자, 그럼 우리 갑한테 다시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갑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는 항상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인간의 길. 두 번째가 뭘까요? 네, 법의 길입니다. 잘 생각할 때 나중에 써먹으세요. 무슨 길, 무슨 길. 제일 정의가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무식하게 막 떠드는 사람도 있지. 블로그 보면 다 옳은 얘기야. 가끔 틀린 얘기도 있어. 모르니까 네이버 치면 그 얘기가 다 옳은 줄 알지. 가끔 지도 모르면서 갖다 옮겨다 붙인 사람도 많아, 안 많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야. 그걸 또 믿고 또 떠든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인간의 길은 뭡니까? 그다 해주면 되는 거지, 뭐. 법의 길은 뭘까? 더러운 길이야. 치사한 길이야. 무슨 길? 등기 안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등기 청구권 날라오니까 갑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자, 줄일게요. 매매의 등청은 뭐라고요? 네,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너는 나한테 10년 동안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만세 만세 만만세. 너는 무슨 권이 없다? 등기청구권 없으니까 에?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내 거다 뭐 이런 얘기. 300원 먹겠다는 얘기. 그럼 돈이 한두 푼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 소송 제기하니까 판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대요. 뭐는 맞고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등청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이 말은 맞아요. 아셨어요?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사했다는 얘기야. 행사했다고 보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하도 미등기 매수인이 너무 많아서 현실을 고려하기 때문에 매매 등청은 소멸시의 대상은 맞지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네, 소시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럼 등 깨질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개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기가 자꾸 안 줘. 법원에 뭐 제기했어? 자,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판결이요? 자동취득, 등기취득. 아까 형성 판결만 자동이고, 이거 무슨 판결 아니야? 아, 지금 등기에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거 무슨 취득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1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때 점유는 간접점유라도 마찬가지며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모를 때 등청 밑에다가 살린다. 등청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묶어들려면 무조건 뭐하라? 살려놓으세요. 무슨 문제가 나오면. 등청은 죽질 않아. 전부 다 살려요. 세 군데 나오는데 일단 하라는 얘기야. 매매 등청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그럼 또 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들 병이 또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의리. 병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병도 지금 등기 안 하고 지금 무슨 상태에 지금? 정착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팔아서 의리 점유가 상실되면 뭐가 상실되면? 이 등청은 소멸시효가 진행할까? 진행하지 아니할까?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등청은 죽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살아있다. 찍어봐. 방금 전에 뭐 적었어 거기다. 모를 때 등청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2번 체킹하시고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뭐 받아서 인도받아서 이상 일을 모았다 수익하다가 부동산에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 일원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뭐했다? 승계했다. 맨 마지막 지문이 뭐예요?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얘기가 나오면 죽었는가 살았는가 묻고들랑 뭐다? 살리고 뭐한다? 살린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밑에 쭉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맨 앞에 제목 취득시효 등기청구권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매매 등청 이야기고 이건 뭐예요? 취득시효 등청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제목이 뭐다?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나중에 그 제목에다가 붙여갈 수 있는 제목들을 붙이게 되면 한 6문제가 여기 붙어 있어. 일단 제목 적어 놓으셨죠? 네, 그 다음 맨 밑에 4번 볼게요. 4번 제목이 뭐죠?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자, 왼쪽에 써보세요. 통정 써보세요. 뭐라고요? 통정.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통정 밑에다가 등기. 질문할게요. 이 등기는 유효등기입니까? 무효등기입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 아니요. 그러니까 등기도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죠. 소유자는 을일까 갑일까? 갑이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말소 등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등청? 말소 등청해도 좋고요. 이전 등청해도 관계가 없어. 무슨 자일 때 쓴다? 소유자일 때. 이거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무슨 권? 물권적 청구권. 무슨 자니까? 갑은 소유자니까. 이해됐어요? 네, 정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채권적하고 뭐다? 물권적. 네, 기본 얘기만 해드린 거고요. 그 뒤에 또 혼동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조금 보충하고 점유권, 소유권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